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실업난 앞에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공대생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여러 세제 혜택과 지원으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공장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일명 전화기. 취업시장에서 환영받는 전공인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공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대대적 구조조정 중인 조선은 물론 자동차 섬유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자 이제는 이 전화기 전공자들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확실히 공대여도 옛날보다는 취업의 문이 좀 좁아진 게 느껴지고요. 동기들이나 선배들만 봐도 옛날보다 서류 쓰는 개수도 많아지고 또 그 개수에 비해서 통과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의 21%를 차지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종사자 수 증가폭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80% 선을 오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2분기 71.6%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황을 맞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빼면 조선, 자동차, 섬유산업 같은 전통 주력산업 경기는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싼 임금을 좇아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를 키우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차세대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으로 인력을 대폭 줄이고 최근에는 점포 축소까지 나선 은행들이 다시금 채용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다 사상 최대치 실적까지 올리자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고작 880명, 한 해 전보다 4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직원까지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KB국민은행에서만 연초 2,800명의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랬던 은행들이 갑자기 채용 확대 쪽으로 선회할 태세입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작년의 2배인 약 300명을 채용하고 정부 방침에 맞춰 지원 자격에서 학력과 연령 기준도 삭제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채용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채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금융사들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이 작년보다 33%나 증가한 4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일자리 창출 압박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가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고용 창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고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혁신적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오는 10월 21일 일제히 시험을 치르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작년 수준 이상을 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새 정부의 장관 임명 등이 거의 끝나면서 인사의 초점이 공공기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는데 조만간 대대적인 공공기관 인적 쇄신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주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돌연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홍 사장은 2층 KTX 객차 도입 계획을 비롯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터라 의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역시 새 정부가 철학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게 하겠다며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14곳, 원장이 이미 공석인 한국감정원까지 총 3곳에서 새 수장 선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곳의 수장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이를 끝까지 채우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사정도 비슷합니다.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던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갑자기 물러났고 각각 채용비리, 방산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하성룡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도 최근 사임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중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사람만 200여 명에 달하지만 부처별 실국장 인사가 끝나면 본격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공기업 경영자 인사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8월 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신청자가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32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72만 3천 명의 45%에 달하는 겁니다. 나이대별로는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고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거의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폭입니다. 반면 1인에서 4인 영세기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14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1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 방안이 이번 주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8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당에서 제기한 부자 증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앞서 31일 한국은행이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는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재계는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털어놓는 대신 숙제도 가득 받아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재계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마친 재계는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간담회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상시 업무 종사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즉석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열사별로 어디까지 전환할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일자리와 상생 협력을 눈앞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은 간담회 후 SNS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하반기 채용 확대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재판으로 인한 오너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실적 부진 속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조선업황 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당장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여력이 있는 그룹이 먼저 앞장서고 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과 관련한 추가 방안을 검토해 나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계와 반도체, 건설업종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금융과 조선업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조선업 고용은 작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조선업 일자리가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주에서 건조까지 1년에서 2년 반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지난해 수주 급감이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는 3만 3천 명 수준입니다. 발주량이 상반기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 발주량의 절반에 미치지 않아
내년까지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섬유와 금융보험, 철강과 디스플레이 일자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증가율 둔화, 보험과 카드 업종은 저축성 보험 판매 감소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 확대 등으로 2만 9천 명 수준의 고용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반면 기계와 반도체, 건설 업종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기계는 1.8%, 반도체는 2.5%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업은 수주액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건설 투자가 늘어나 3% 가까이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동차 역시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늘어나지만 내수 증가를 수출 부진이 상쇄해 0.6%,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와 전자 등 8개 수출 제조업과 건설, 금융보험업 등 10개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매년 2차례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책 조정위원장인 박광훈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 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금정책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의결, 정책 종합심사, 지침 마련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는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노동계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큰 내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열악한 취업 현실을 반영하면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석지연 아나운서, 예전부터 유행을 했던 말인데 이 취업을 위해서 토익과 학점 그리고 각종 자격증 등 이런 높은 스펙이 필요한 청년들의 현실을 표현한 단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맞다면 오스트랄로스페쿠스라는 말 아닌가요? 등장한 지는 3년 정도가 된 것 같지만 언급할 때마다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엔 이 오스트랄로스페쿠스를 넘어서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빗댄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인턴만 반복하는 호모 인턴스라는 신조어인데요. 들어보니까 좀 어떤가요? 호모 인턴스, 더욱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열악한 현실이 정확히 반영된 말인 것 같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좁은 취업문 때문에 인턴으로만 채용이 되는 취업자들이 요즘 참 많잖아요. 게다가 인턴 경험도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인턴들을 빗댄 각종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오늘은 인턴과 관련된 신조어들을 퀴즈로 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으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조어들이 있나요? 네, 먼저 퀴즈입니다. 금턴 그리고 흑턴이란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의미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왠지 집안의 배경이 좋은 인턴을 금턴으로 또 그렇지 않은 인턴을 흑턴으로 부르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부모의 재력, 능력 등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턴과 흑턴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별다른 인맥이 없이 노력만으로 합격했다는 의미의 흑턴은
전문적인 일을 배우지 못하고 허드렛 일 등 단순 노동만 반복해서 하는 인턴을 뜻하고요. 반면에 금턴은 인터넷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채용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인턴과 같이 이른바 백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유명 법무법인, 국회의원실 인턴 등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좋은 경력을 쌓는 인턴을 금턴이라고 합니다. 금턴은 일의 강도가 약하고요. 맡은 일이 자기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른바 꿈의 인턴이라고 불린다고도 해요. 네, 인턴도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취업 전부터 사회적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고 하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턴, 흑턴도 넘는 부장 인턴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어떤 뜻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이건 왠지 좋은 말일 것 같은데 부장님만큼 회사에서 권위가 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부장 인턴은 인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기업의 부장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된 인턴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기업체 부장 자리에 오를 정도의 기간 동안 인턴만 했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장 인턴이란 신조어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요.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단기 인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만 쓰고요. 정규직으로는 채용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턴만 반복하는 취준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생긴 거죠. 네, 실제로 그만큼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꽤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인턴의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 스스로를 부장 인턴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중에 42.1%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52.2%가 인턴 근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턴이 직업같이 느껴져서라는 이유가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36.2%로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인턴 근무를 해서라는 이유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한 뒤에도 정작 정규직 채용이 안 되는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현실이 참 씁쓸할 따름이네요. 네, 하지만 이 청년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신조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티슈 인턴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티슈 인턴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그런 뜻이라면 가슴이 덜 아플 것 같습니다. 티슈 인턴이란 휴지처럼 사용되고 나서 버려지고 새로운 휴지로 갈아치우듯이 쉽게 대처되는 인턴을 뜻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믿고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하고 또 휴지처럼 버려지는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용어라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자조적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티슈 인턴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온라인 취업 사이트 사람인이 인턴 경험이 있는 구직자 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41.7%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무급으로 일을 한 경우도 11.2%나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른바 인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턴의 휴가와 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정규직 전환도 불투명하고 임금은 물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행여나 취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신랄 같은 희망으로 인턴 시장에 뛰어드는 청춘들의 현실이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강력한 법 제정과 더불어 불필요한 인턴 제도가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